반갑습니다. 매력있는 남자 마카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무엇이 있나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듣는 말은 상당히 의외일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지나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많이 신경을 쓰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의 예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쿨가이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내가 그 여자랑 3번, 4번 가량을 데이트를 하면서 그 여자가 마음에 든 나머지 고백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빠, 나는 연애를 신중히 해야 돼서 생각을 해보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인기가 많은 쿨가이와 인기가 없는 남자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일단 인기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여자한테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이미지 최선을 다해서 다 어필했고, 근데 그 여자가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애초에 결정권은 그 여자한테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한들 바뀌는 건 없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할애하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쿨가이의 특징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에서 에너지를 할애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기가 없는 남자분들은 지금 이 여자가 이 순간에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지금 나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을까를 지나치게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애초에 여자가 생각을 해본다고 했고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말을 한다고 한들 그 여자의 생각이 바뀌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기 없는 남자는 그것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여자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이나 행동을 해버리죠. 지연아, 생각을 해봤니? 지연아, 내가 아침에 눈을 뜨니까 너 생각 나더라고. 지연아, 아침에 눈 떴을 때 너는 내 생각 났니? 이렇게 불필요한 말이나 불필요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여자의 호감을 깎아먹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일단 타인이 나를 어떻게 신경을 쓰느냐, 그것을 내가 고민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가? 내가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게 했다면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신경을 끄고 살아야 돼요. 완전히 거기에 둔감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내가 결정할 요인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신경을 끄고 살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상당히 뼈아픈 소리지만 여러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무조건 시간을 내야만 해요. 제가 회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런 소리를 가장 많이 물어보고요, 이런 소리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일단 제가 회원분들이 왔을 때 공통적인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은, 회원님은 무엇 때문에 여자를 그렇게 장기간 만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다수 회원분들 혹은 대다수 남성분들이 저한테 어떠한 답변을 들려주는지 아세요? 열이면 아홉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10명 중 10명이 저한테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 바빴거든요. 공부하느라, 취업 준비를 하느라, 제가 사회적인 기반이 없어가지고 다져 놓느라 연애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학창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정확히 친구 유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면서 연애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야, 뭔 연애야, 나는 공부하느라 바빠 하면서 연애를 멀리 하지만 막상 성적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서 한가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투잡을 뛰느라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여자를 만나고자 오는 것이지, 시간을 낸 것이지, 시간이 애초에 잘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바쁘다, 내가 사회적인 기반이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까요? 그것을 우리가 픽업해서 합리화라 부르는데, 사람은 내가 여자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에 부딪히는 것을 상당히 무서워해요. 내가 필드에 나가서 여자한테 많이 까이면은 와, 내가 이렇게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이것에 대한 거절을 매우 본능적으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자체를 피하고자 나는 안 나간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바쁘니까 못 나갔다, 내가 사회적인 기반을 다져 놓느라 못 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합리화 명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가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은 없고
대다수의 바쁘다, 시간이 없다, 정신이 없다 라는 분들은 여자한테 까이는 게 무서워서 나만의 합리화 명분을 찾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장기간 연애를 못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2019년에 해부학 그리고 생리학 교육을 듣느라고 항상 일요일마다 강남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트레이너 일을 하고 매남 업무를 병행하느라 실제로 월화수목금토일 그 루트를 9주간 했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일을 하고 일요일 경에는 항상 제가 교육을 들으러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못 쉬었지만 저 그 당시에 연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 많아서 한가해서 연애를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내가 바쁘니까 필드에 못 가요 하시는 분들은 시간 내서 필드에 가시길 반드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나만의 신체적인 단점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체적인 단점을 안고 태어나요. 물론 100명 중 1명 가량이 모든 게 완벽하게 태어나겠죠. 큰 키와 넓은 어깨와 작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렇게 단점 없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단점을 반드시 커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일부 수강생분들, 일부 남자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강사님, 제 주변 철수는 뚱뚱하지만 여자를 잘 만나요. 제 주변 맹구는 말랐지만 여자를 잘 꼬셔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극소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그분들은 자기의 신체적인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매력이 있는 분들인데 근데 내 신체적인 단점을 완벽히 커버할 정도의 매력이라면은 그것은 대다수가 선천적인 매력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매력을 내가 손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매력을 손에 넣는 것보다 신체적인 단점을 커버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내가 뚱뚱한 몸을 가지고 여자를 꼬실 수 있는 매력을 얻는 것보다 살을 빼는 게 훨씬 빠르고요. 내가 지금 개 멸치라서 여자를 못 꼬시니까 그걸 매력으로 커버하겠다 라는 시간보다 그냥 체중을 불리는 게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라고요. 여러분은 이 분야에서 정상을 찍기 위해서 픽업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픽업을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좋은 여자를 만나서 윤택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픽업을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인 단점을 반드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 느낀 결과로는 많이 봐온 결과로는 뚱뚱하든 말랐든 내가 정말 정성을 6개월만 쏟아 부으면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나는 제가 뚱뚱해서 연애 못할 것 같아. 나는 제가 말라서 연애 못할 것 같아. 라는 것들이 6개월이면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고요. 또 많은 분들은 이러겠죠. 강사님 6개월이나 걸리나요? 라고 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30살이라면은 30년간 내가 안고 온 단점을 6개월 만에 단 6개월 만에 커버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내가 30년간 안고 온 단점을 커버하는데 6개월이나 걸린다고? 라는 발상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사람은 누구나 나 자신을 주관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나는 이러한 것이 장점이야. 나는 이러한 것이 단점이야.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에서 나의 장점은 무엇일까? 나의 단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타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괴로운 감정이 동반돼요. 실제로 친구한테 야 정말 내가 중요한 건데 내 단점은 무엇인 것 같아? 솔직히 말해줘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줍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내 단점을 피하려고 하지 내 단점과 진실된 마음으로 마주치고자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많이 불편한 감정이 동반이 될 거예요. 근데 또 말하겠죠. 강사님 저는 그런 것을 물어볼 데가 없는데요? 아니요.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미 타인이 나한테 평가를 내렸지만 귀를 닫고 사니까 그것을 주워 담지 못한 것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물어볼 기회가 존재해요. 픽업을 하면서 가장 빨리 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 생각을 하세요? 바로 귀가 열려있는 분들이에요.
누가 조언을 주고 누가 피드백을 주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수용해서 바로 반영합니다. 이런 분들이 픽업을 하면 상당히 빨리 변해요. 하지만 빨리 변하지 않는 분들은 귀가 닫혀있는 분들이에요. 일례로 저한테 상담을 왔던 분이 마치 비밀의 멘트 몇 개 외우면은 여자를 꼬실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큰 환상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멘트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지 바이브 또한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이분은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상담이 10분 만에 종결이 되었지만 제가 바이브가 왜 중요한지 그분을 납득시키는데 1시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1시간 10분이 소요가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내가 귀가 열려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귀가 닫혀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내가 타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때 나는 고집이 있다. 나는 뚝심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자기 변명을 하지만 그것은 고집과 뚝심이 아니라 트렌드에 뒤처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방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매력있는 남자 네이버 본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타산업 어프로치 인터넷 강의에 일부를 드리기에 가입을 꼭 하시길 바랄게요.